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글로벌 경제의 기축 통화인 달러와에 관련한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960년대 드골 프랑스 대통령 시절 데스탱 재무장관은 당시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금 1온스의 가격이 미화 35달러로 고정된 사실을 두고 얼토당토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35달러를 찍어내는 비용으로 금 1온스의 가치를 창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얻는 이득을 지적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퇴한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 후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불평하는 유럽 대표단에게 당시 코날리 미 재무장관은 Our currency, your problem 이라고 대꾸했습니다. 환율 제도와 관계없이 기축통화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출범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당초 케인즈가 지적했듯이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국의 통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될 때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트리핀 교수는 한 나라의 통화가 글로벌 준비통화의 역할을 수행할 때 단기적인 대내 목표와 장기적인 대외 목표 사이에 상충관계로 인해 궁극적으로 대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다른 나라의 수요는 이들 나라가 흑자를, 미국은 적자를 보게 되며 그에 따른 수지 불균형이 일어나지만 이를 교정할 장치가 없어 고정 환율 제도는 유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트리핀 딜레마는 고정 환율제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 GDP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는 전 세계에 안전자산을 공급하는 미국의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재정 여력을 넘어서 국채가 과다하게 발행될 때 신뢰성이, 그렇지 않을 때 안전자산이 희소해지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국채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자산의 희소성 사이의 상충관계를 뉴 트리핀 딜레마라고 합니다.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미국 달러화의 위상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세계 경제 지도를 보여주는 왼쪽 편은 구매력 평가로 조정된 미국 GDP는 전 세계 GDP의 15.6%에 불과할 뿐 아니라 수출, 인구 모두 중국보다 그 비중이 낮습니다. 나아가 선진국 수출이 신흥개도국보다 그 비중이 높을 뿐 나머지 분야에서 신흥개도국에 뒤집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이 약진한 결과입니다. 한편 전 세계 1일 외환거래 규모를 보여주는 가운데 표는 2022년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달러화 비중이 2010년 당시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일평균 외환거래가 3.9조 달러에서 2022년 7.5조 달러로 9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상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위상은 더 높아진 것입니다. 달러화가 차지하는 우리나라 수출입 결제통화 비중을 보여주는 오른쪽 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수출의 85%, 수입의 82.8%가 달러화로 결제되었습니다.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제3국 통화인 미 달러화가 한중 무역 결제 통화로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역 결제 통화로서 압도적인 달러화의 비중, 즉 무역의 달러화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며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속성입니다. 요컨대 중국과 신흥국이 약진하는 세계 경제의 재편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지위는 공고합니다. 여기에는 만기 구조가 다양하고 유동성이 높은 달러화 신형 시정을 대체할 수 없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이 쌓은
외환준비금으로 측정한 달러화의 위상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달러화의 비중은 2001년 72%에서 2022년 58%로 뚜렷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자면 주요 통화의 비중은 한계적으로 증가했을 뿐이며 비록 그 절대적 비중은 작지만 비전통적 준비자산의 통화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비전통적 준비자산의 통화 비중이 증가한 것은 외환거래 시스템의 발전으로 달러화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외환시장이 확대되고 준비자산의 유동성뿐 아니라 일부 수익성도 강조한 데 그 배경이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무역의 달러화는 환율 변동이 교역 조건을 통해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을 무력화합니다. 마샬 언어 조건의 이론은 수출국 통화로 무역 대금이 결제된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무역 거래가 달러화로 결제된다고 가정합니다. 세계가 모두 N국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달러화가 미국과 나머지 N-1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달러든 약달러든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의 수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입 대금을 달러화로 지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달러는 N-1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미국의 수출은 감소합니다. 이때 미국의 수출뿐 아니라 N-1국 간 수입도 감소하게 됩니다. 비록 결제 통화인 달러화 표시 수입품 가격은 변화가 없으나 N-1국 통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1국 사이의 수출도 감소하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교역량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약달러에서는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며 N-1국 사이의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교역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달러화 가치가 1% 상승 시 나머지 나라들의 교역량이 0.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빅맥 지수는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화 가치의 향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54개국 가운데 48개국 통화가 과소평가되었으며 6개국 통화가 과대평가되었을 뿐입니다. 당시 강달러 시기였습니다. 한편 2006년 1월 약달러 시기에는 32개국 가운데 19개국이 과소평가되었고 13개국이 과대평가되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에 대해 각종 제재를 부과했고 그 가운데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압류하는 금융 제재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치가 달러화의 위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예로 금융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장기적으로 달러화의 위상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았고 킹 달러의 지위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다수설의 핵심은 금융 제재가 기존의 금융 계약을 파기해 달러화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금융시장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입니다. 한편 소수설은 달러화 준비자산이 신흥 개도국에 유입되는 투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준비자산이 담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흥 개도국의 준비자산을 압류, 몰수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무역 적자가 필요한데 미국이 유일하게 두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019년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당시 영국 중앙은행 총재 커니 씨는 기축통화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달러화의 영향력으로 조성된 불안정한 비대칭적 국제통화 시스템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의 달러화뿐 아니라 미 연준이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순환은 신흥국이 환율 제도에 관계없이 자신이 처한 거시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을 좇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극통화 체제를 제안했는데 많은 국가가 서로 경쟁적으로 글로벌 안전자산을 발행해 안전자산의 공급이 증가할 때 그 프리미엄은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논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극체제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현실적으로 달러와 겨룰 수 있는 통화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